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 상에 자연스러운 이렇게 부침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구조의 특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대기업 제품 제조가 많아지면서 규모의 경제는 이뤘겠지만 결국 이제 대기업 벤더사로서의 이제 가격 전가력이 없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 보시면 통신 장비, 휴대폰, ESS, 반도체 장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 말고 기타 부품이 더 있습니다. 이 기타가 왜 중요한지 뒷부분에서 설명이 계속 되는데요. 보시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기구물이라든지 휴대폰, 메탈 케이스, 임가공, 반도체 장비 또는 설계, 제작하는 기업이죠. 금속이라든지 알루미늄 가공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 영역은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이제 하청을 받아 벤더사로서 사업을 하면 이 대량의 장비, 통신 장비라든지 부품, 핸드폰, 케이스,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게 될 텐데 결국 이런 거래 계약 구조 속에서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받게 될 거고요. 이는 결국 가격 전가력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원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별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연도별로 흐름이 조금 두드러지죠. 통신 장비 및 핸드폰 부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 ESS 부품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는 실적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기타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기업은 주력 제품이라든지 사업의 중점적인 부품에 대한 포지션이 따로 없고 전반적인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인데요. 기타 부품에는 사실 전기차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가정용품,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타 부품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추정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사실 합당하고요. 결국 사업 분야가 한 매출처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좋은 포인트죠. 특히 이제 기타 부품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향 통신 장비 부품, 핸드폰 부품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 지난 연도인가요? 지난 사업연도 삼성전자 핸드폰에 이제 부진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진의 모습을 빈자리를 반도체 장비 부품과 ESS가 실적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매출 다각화가 상당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1년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서진 시스템 매출액이 6,061억 원 기록했고요. YOY 8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579억 원, YOY 1000% 넘게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386억 원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점프업한 실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기업의 자산은 9,679억 원이고요. 주요 자산으로는 유형 자산이 44%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86억 원이고요. 재고 자산이 30%를 차지하였고 2,879억 원이죠. 중요한 것은 2020년 대비 급격하게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하고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출 채권이 17% 이런 순입니다. 기업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 2% 남짓이죠. 지금 상당히 적은 비중이라 자금 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산 구성이 영업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서진 시스템 부채는 총 6,253억 원이고 이 중 장기 차입 부채는 2,037억 원, 33%를 차지하였고요.
단기 차입 부채는 1,881억 원, 30%, 매입 채무 1,667억 원, 27% 순으로 장단기 차입 부채 그리고 매입 채무로 이렇게 부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단기 차입 부채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차입금이 있고 지금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죠. 결국 기업은 단기 금융 차입으로 1,851억 원 정도, 장기 금융 차입으로 635억 원,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약 1,481억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자본을 이렇게 조달을 한 것이죠. 결국 금융자본과 전환사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환사채로 인해서 결국 파생상품 부채도 뭐 잡히게 되겠죠. 전환권에 대한 그런 전환가액을 미리 부채로 파생상품 내재 상품으로 인식해서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257억 원 잡혔습니다. 서진 시스템 자본은 3,426억 원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487억 원, 이익 잉여금이 1,314억 원. 즉 생각보다 그동안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영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익 잉여금과 비슷한 비율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만 볼 대목은 아니고요. 21년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채 비율은 183%, 유동 비율은 125%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분기 보고서 공시 이후에도 기업은 추가로 전환사채 CB 발행 결정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후 전환 상태된 재무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뭐 급격하게 늘어난 재고 자산, 특히 이 원재료 부분을 보면 이 부족한 자금을 빌려서 차입해서 결국 그 돈으로 원재료를 구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 5사업년도 중 기업은 지금 현재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 YOY 88% 증가하면서 661억 원 기록했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던 매출액 증가세가 2020년 뭐 다소 주춤하다가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 달리 기업의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7년의 경우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고요. 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실적 모두 감소하였고 단기 손실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 적자 이 부분은 사실 2018년부터 신규 시설 투자를 감행하면서 기업이 이제 공격적인 캐파 확대, 캐펙스 투자를 하겠죠. 이는 결국 감가상각비가 증가로 잡히게 되고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관련 실적이 빠르게 숫자로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매출액 감소까지 이어지는 부분과 더해져서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사업년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론 2020년 대비 지금 상승하면서 9.6%를 기록했지만 지금 2019년 대비 더 낮은 수치고 지금 21년 반등하는 모습만 갖고 대세 하락 추이를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더 22년이라든지 앞으로의 분기 실적 추이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결국에는 이 단순 수치만 9.6%라는 영업이익률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대기업을 상대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결국에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벤더사들이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대기업들이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두드러지는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률 9.6% 그리고 순이익률은 6.4%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었죠.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었지만 3분기 누적까지 본다면 실질 현금이 창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연도 영업현금 흐름과 비교해 보시면 적자폭이 더 깊어졌고요. 단기 순이익은 흑자로 잡혔지만 현금 흐름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기업이 재고자산을 크게 늘려 재고자산 중에 원재료 부분입니다. 크게 늘리면서 결국에는 운영자본에 있어서 적자를 보인 것이죠. 뭐 아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21년 3분기 기준이고요. 원인으로는 외화 환산 이익 30억 원이 잡힌 부분, 즉 기업이 보유한 달러 가치가 반영돼서
장부상 회계상 수익으로 잡혀 당기순이익에는 플러스로 잡혔지만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차감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운전자본의 변동이 있죠. 매출채권 565억 원 증가, 재고자산이 3분기 누적까지 1,300억 원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두드러진 증가죠. 이 부분은 결국 다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이 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기업은 부족한 현금,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자산 비축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이니까요. 4분기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21년 결산 기준에도 이런 비슷한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회전율 보면 결국 이렇게 회전율도 낮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3회죠. 일반적으로 4회 이하는 불량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기업에 대해서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는데요. 바로 보시게 되면 이 원재료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원재료가 크게 늘어난 부분 이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제로 알루미늄이라든지 철재류, 기업의 이제 주요 원재료가 되는데 이 필수 원재료 매입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재료를 미리 확보한 모습이고요.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미리 원재료와 철강을 대량 구매 비축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의 이제 가동률도 한번 살펴보면 캐파 가동률 모든 제품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고 워낙 다양한 공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부 주요 공정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략 90%,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결국 지금의 매출액은 기업의 생산시설 확대 없이 늘릴 수 있는 최상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단 범주에 속한 밴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폭발적으로 두세 배 넘는 매출액이 현재 캐파 내에서는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능해야 한 2배 정도까지는 지금 캐파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사실상 기업의 이제 공정 자체가 주문 생산 방식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가동률 수치는 사실 의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의 이제 감가상각비와 캐펙스 비교 그래프인데요. 2018년 제법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더 많은 캐펙스 지출이 있었고 이 부분은 결국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기업의 캐파를 늘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의 신규 사업 투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 베트남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을 통해서 신규 투자 진행 내역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해외 법인 생산 거점이 2020년, 2021년 들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4사업년도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 패턴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최근 TTM 21년 3분기부터 20년 3분기까지입니다. 최근 4분기 TTM까지 보시게 되면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런 와중에도 기업은 투자 활동 현금 지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타났고 이 초록색 부분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 것이죠. 결국은 금융권 차입 이외에도 기업은 전환사채 CB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21년 3분기 보고서 기준에 기업의 전환 가능 주식수는 544만 3,871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요. 21년 3분기 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4회, 5회, 7회, 8회 CB가 미상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기업은 추가 CB 발행 결정을 했는데 9회, 10회, 11회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했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발행 결정을 했고요. 따라서 기업의 전환사채 전환 가능 주식수는 모두 합산하게 되어 944만 3,869주가 되고 기업은 이제 스톡 옵션도 있습니다. 미행사 수량이 20만 주가 있는데 물론 자기 주식 교부나 차익 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기업은 자기 주식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방식으로 희석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포함을 시키고요. 결국 기업의 보통주는 1879만 321주죠. 그 다음에 전환 가능 주식수와 스톡 옵션까지 합산하게 되면 희석 주식수는 2843만 4190주고요. 지난 종가가 32,900원이었으니까 기업의 시총은 9,354억 원이 되고, 기업이 이제 제품이라든지 부품, 사업 다각화 등 미래 실적 추정에 있어서 기존 실적 대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매출액에 2021년까지의 매출액 상승률을 평균 적용한 1.3%를 적용해서 22년 매출액을 7,900억 원, 7,904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게다가 2018년도부터 최근 3, 4년도의 기업의 평균 순이익률은 지금 6.8%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2년 기업의 순이익은 537억 원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PER로 계산을 해보면 17.4배가 나옵니다. 이는 22년 매출액을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한 실적 추이고요. 참고로 22년 실적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출액을 1조 돌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모습도 이제 확인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8천억 원으로 계산한 기업의 PER이 17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사 경쟁기업 12개월 포워드 PER 보시게 되면 오이솔루션이 18배, KH바텍이 11.37배, 신흥 SEC가 11배, 이렇게 수준입니다. 유사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할인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가 계산한 지금 기업의 이제 밸류는 보수적으로 매출액을 잡은 기업의 22년 실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경쟁 기업들 대비 그렇게 빠지지 않는 나쁜 밸류는 아니죠. 그렇게 고평가된 밸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지금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상 원재료죠. 재고자산 원재료에 대한 비축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 기업의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이 빠르게 조정받으면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그게 다 손실분으로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시세 조정만 없다면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률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기업의 이제 밸류와 22년 PER PER 멀티플까지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벤더사의 한계 때문에 가격 전가력은 없지만 기업의 이제 사업 특성으로 인한 매출 다각화는 이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